컨텐츠 좋다. 재밌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첫 번째 파보세 시간, 오늘도 대한민국 경제의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항상 그 새해 20개 전망을 내놓는데 올해도 역시 내놨습니다. 그중 몇 개를 다뤄볼까요, 오늘? 네, 그중 10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에 관한 내용들도 있어서요. 저희가 보다 관심이 갈 만한 10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수 교수가 어떤 그 주제를 선택했는지 흥미진진합니다. 첫 번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인가? 네, 파이낸셜 타임즈의 대답은 아니옵니다. 이제 다행입니다. 네, 올해 11월에 대선이 있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박빙의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옹호한다기보다는 사실 두 사람이 다 인기가 없거든요. 트럼프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바라지 않는 투표자가 좀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공화당 후보나 민주당 후보 누가 돼도 상관없는데 트럼프가 되는 건 저는 하여튼 좀 싫습니다. 왠지 그냥 트럼프가 나오면 마음이 슬퍼요. 인생이 너무 우울하고 품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24년은 2023년보다 더 더울 것인가? 이런 질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가 지금 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가 아니죠. 이제 작년 2023년이 세계 기온이 기록된 174년 동안의 가장 더운 해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더운 해가 됐던 것은 엘니뇨의 영향이 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2024년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2024년의 기온은 2023년보다 더 더울 것이다. 기후가 더 끓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네, 한겨울인데도 왠지 더위가 느껴집니다. 벌써. 그렇죠.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이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확대될 것인가? 그런 질문. 네, 파이낸셜 타임즈의 대답은 아니옵니다. 네.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동 지역으로의 전쟁 확대 가능성에 있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란이 후원하고 있는 헤즈볼라,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면적으로 무력 충돌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우려 사항인데요. 이스라엘의 입장은 헤즈볼라하고 공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현재는 무력 충돌보다는 외교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과 이란도 중동 지역으로의 확전은 피하고 싶다 이런 입장이어서 지금 현재 보았을 때 이스라엘 하마스의 충돌이 중동 지역 전체의 전쟁으로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생겨서 물가 오르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중동 지역으로 확대되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죠. 네, 다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경제는 소프트 랜딩 할 것인가? 네, 파이낸셜 타임즈 대답은 예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고 또 소비자 지출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반면에 임금 인상은 제한적인 상황이어서요. 이렇게 보았을 때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소프트 랜딩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 내내 이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영향이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금리가 이제 계속 높은 상태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파산, 네. 기업이나 개인 파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미국 정부 부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또 지금 저희가 얘기했듯이 지정학적인 어떤 긴장 관계가 아직까지는 계속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1년 내내 이렇게 될 것인가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악화된다 그러면 하반기에 가서는 물가가 상승하고 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이렇게 경제 성장이 계속 폭발적으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재정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이 불황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제 경기가 점차 떨어질 것은 이제 분명히 보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그것이 더 악화되면 이제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중국 경제 문제도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3%대를 넘길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궁금합니다. 네, 중국 경제 성장률이 3% 이하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파이낸스 타임즈 대답은 아니옵니다. 네. 최근에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들이 크거든요. 네. 중국 경제가 이제 침체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있는데요. 지금 우려하고 있듯이 중국 성장의 질이 확실히 최근 몇 년간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붕괴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요. 지방 정부의 부채 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중국 소비자들도 소비가 아직 더 살고 있지 않은, 살아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은 2024년 올해에 중국의 GDP 성장률은 정부가 부채 관련된 아주 그 구제 정책을 한다거나 재정을 이용한 경기 부양을 한다거나 이러한 그 조치에 힘입어서 4%는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틴 루프가 얘기한 것처럼 합리적 소비자 주도 모델로 잘 전환할 수 있을지 네, 그 과정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네. 네. 대만의 새로운 총통 선출이 중국의 군사적인 공격을 불러올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파이낸스 타임스의 대답은 아니옵니다. 이제 1월 곧 이제 그 대만 총통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주자는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현 차이 잉원 총통의 중국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방법을 개선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이 이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공격할 구실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여전히 군사적인 충돌 없이 대만을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여서요. 대만의 새로운 총통 선출이 중국의 군사력 공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만 뭐 여러모로 요즘 잘 나가고 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뭐 네. 전쟁은 뭐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죠. 네. 일본은행은 정책 금리를 0%보다 높게 올릴 것인가? 네, 파이낸스 타임즈 대답은 아니옵니다. 현재 일본은행의 정책금리가 마이너스 0.1%거든요. 네. 마이너스 금리인데요. 2024년에는 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그 일본 경제가 아직 그 회복을 완전히 하진 않아서 임금 인상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의 금리가 이제 더 이상은 높아지지 않고 앞으로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 엔화의 강세는 이제 피하고 싶다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0%보다 높게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0%로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아르헨티나의 급진적인 자유주의자 신임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자국 통화인 페소화를 폐기하고 대신 미 달러를 사용하겠다. 달러라이제이션 이렇게 하겠다 공약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이에 대한 그 파이낸스 타임즈 대답은 아니옵니다. 네. 그 달러라이제이션을 이제 공약을 했는데요. 그 아르헨티나의 신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는 달러라이제이션보다는 페소화의 평가 절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달러라이제이션에 대한 얘기가 이제 좀 수그러들었고요. 아르헨티나의 경제 장관이 달러라이제이션이 여전히 장기적인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2024년에 달러라이제이션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IMF가 이제 달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검토한 것을 보면 그렇게 뭐 썩 좋은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달러라이제이션으로 인한 손실이 편익보다는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달러라이제이션 하면 통화 정책을 포기하는 부분이라 경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한 그 손해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참 매력적인 나라인데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활력을 가져서 탱고처럼 이렇게 좀 뭔가 그 경제적인 문제로도 흥겨움을 세계에 전해주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비중이 늘어날 것인가?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네, 그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하는 것이 크게 주식과 채권으로 본다고 보면 채권 투자 비중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파이낸스 타임즈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미국 경제가 아무래도 이제 둔화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그만큼 뒷받침을 해주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상이 되고요. 인플레이션이 하락이 되고 이자율이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이제 이자율 인하라는 거는 그 채권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을 예상함에 따라서 채권 투자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비즈니스계의 트럼프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 일론 머스크의 X, 구 트위터 파산할 것인가?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마지막 10번째 질문은 X, 구 트위터가 파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파이낸스 타임즈의 대답은 예입니다. 근거로는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에 기업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 기업이 파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예로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X의 광고비 수입이 이제 감소하고 있고 또 새로운 수익은 창출에 실패를 했거든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동일한 위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파이낸스 타임스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뭐 탁월한 부분도 있고 또 그 탁월성을 또 이끌어내는 재주도 있지만 왠지 그 언론 뭐 커뮤니케이션 소통 이런 거는 대중과 함께하는 거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좀 그냥 취약한데 이 트위터 인수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네. 공공적인 어떤 이러한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은 좀 다를 테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엄동설안에 우리 트위터 직원들 지난해도 5,000명 해고됐는데 파산되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네. 좋은 일자리를 빨리 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AI가 붐이니까요. 아마 트위터 직원들은 좋은 일자리를 네.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올해도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건 한 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파보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지?